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 얘기가 요즘 크게 논란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86만 명이 넘게 증가했다. 뭐 숫자로만 보면요, 이런 통계가 나왔고요. 정부에서 이게 통계가 좀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이 86만 명 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지금 야당 쪽 특히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게 정면으로 지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 통계 얘기라서 좀 찬찬히 좀 따져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님 스튜디오에 모셔서 잠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 일자리 문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고용동향 나오고 예, 각종 그렇습니다. 통계 지표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예, 굉장히 많이 모니터링하고 워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것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은 86만 명이 지난해보다 1년 전 같은 달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예요. 이례적으로. 그렇습니다. 숫자로만 보면요.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먼저 그거 간단하게 듣고 시작하죠. 예, 저희들은 86만 명이 증가한 것이 자연스럽게 증가했다기보다는 네. 지난해 다른 통계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영향을 미쳐서 그렇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이로가 최근 들어서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들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통계조사를 해달라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통계청은 그것을 21년도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조사를 하면서 기간제에 대한 항목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던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다가 그 조사가 끝나면 동일한 사람한테 병행조사표를 만들어서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조사는 기간을 정했습니까 하고 물어봐서 기간을 정했으면 이 사람이 기간제가 되는데요. 네. 지금은 병행조사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이 예상되는 기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뭐 식당 같은 데 일을 하시더라도 보통은 근로계약을 쓰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고용계약을 정하지 않아서 옛날에는 본인이 기간제라고 생각 안 했었는데 고용 예상 기간을 물으니까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되고 그거를 그런 것들이 본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표가 같이 붙어 있고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조사가 돼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은 회사에서 네. 지난해는 정규직으로 조사가 됐지만은 올해는 비정규직으로 조사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고요. 통계청에서 추정하기로는 그 규모가 35만에서 50만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숫자상으로는 한 86만 명이 비정규직이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35에서 50만 명은 원래 비정규직이었는데 그게 숨겨져 있다가 감춰져 있다가 지금 드러난 걸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지금 비정규직의 정의가 시범조사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든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조사됐던 분들이 이번에는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얼마만큼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예상치 항목을 새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1년밖에 일 못할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그거를 옛날에는 나는 기간제가 아니야라고 답했는데 나는 이제는 기간제구나 이렇게 변경해서 하는 거죠.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일을 하면서.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예.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유승민 의원의 주장은 그거랑 조금 결이 다릅니다. 뭐냐면은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건 3월, 6월, 9월, 12월 조사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요번에 나온 발표는 8월 발표란 말이에요. 예. 8월 조사한 발표예요. 이게 8월 발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경이 되지 않았다. 예. 근데 변경된 거는 3월, 6월 건데 예. 8월 발표된 거가 이런 식으로 변경됐다고 해석을 하는 거는 거짓말이다. 지금 정부가 하는 게. 이게 유승민 의원의 주장이에요. 예. 요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경제활동 인구 조사는 매달 하고 있고요. 매달 하고 있고 일단 병행조사는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이렇게 형태로 병행조사가 아까 말씀하신 기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것 같아요? 예상 기간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3만 5천 명이고요. 가서 조사는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매달 36분의 1씩 변경되는 형태로 해서 네. 3년간에 걸쳐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3월 달, 6월 달에 조사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대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3월 달에 생각이 바뀌면 4월 달 조사, 5월 달 조사, 또 6월 달 조사, 7월, 8월 조사 이렇게 계속해서 이미 바뀐 생각을 가지고 답을 하기 때문에 3월 달에 그러한 인식 변화가 있으면 그거는 조사 기간이 8월이든 9월이든 네. 계속해서 변경된 형태로 답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사할 때 이미 동일한 사람이게 되면은 매달 조사이기 때문에 변동 사항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보는 이유는 3월 달과 6월 달에 갑자기 이 기간제 근로자가 2배씩 튑니다. 2배씩 튀고 그때도 이미 많이 올랐군요. 발표는 안 했지만은 계속해서 예. 모니터링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3월과 6월에 2배로 튀고 그 3월의 숫자가 4월, 5월 가고요. 다시 네. 또 조사를 한번 하면 6월 달에 또 튀고 그 조사가 7월, 8월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그 통계조사 영향이라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실제 답을 한 사람을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분석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패널 분석이라고 하는데 통계청에서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일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그런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봐보니까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 추정을 35만에서 50만 정도로 하는 겁니다. 요 논란에 대해서는 청취자분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통계 기준이 바뀌어갖고 문답이 바뀌면서 인식이 변화해서 그게 예. 그 다음 조사에 영향을 줬다. 예. 그 패널들은 동일한 사람들이다 거의. 예. 그렇습니다. 그거- 저희가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예. 하나는 기간제 조사가 경제활동 인구 조사도 하지만 네. 사업체 기간제 조사에서도 하고 있고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조사에서도 예. 기간제 근로자의 추이하고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숫자를 보면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하. 경제 상황이나 다른 상황들의 변화가 또 아시다시피 크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계상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논란은요. 예. 그 정부의 해석과 설명을 인정하더라도 예. 그래도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35에서 50만 명이 그냥 원래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답변만 변한 걸 뿐이다. 예. 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한 30몇만 명 정도는 예.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건 사실 아니냐. 예. 그거는 이것도 이례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비정규직이 어떻든 기간제나 시간제가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는 그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취업자 수가 3천 명이 늘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네. 그러면 비정규직 숫자가 아무리 늘어도 3천 명 이상 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네.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45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기본적으로 취업자 수의 사이즈가 커지니까 취업자의 3분의 1 정도는 비정규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통계로 보면 15만 명은 자연스럽게 늘 수 예. 있다고 보는 예. 거고요. 그리고 그 45만 는 것 중에서 60세 이상 취업자가 39만 명입니다. 네. 근데 60세 이상 취업자는 아시다시피 이미 이제 원래 본업에서 나오신 분들이 많아서 네. 기간제거나 시간제일 가능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지고 그리고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정부 일자리, 특히 60대에서 네.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의 영향도 있어서 네. 그게 약 10만에서 15만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나 시간제가 더 늘 가능성은 더 있는 거고요.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 그 일자리들을 연령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리고 취업자 증가폭을 생각했을 때 나쁘다라고만은 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청년층 경우도 문제를 청년층 예. 취업률이 좀 올랐죠. 그렇습니다. 예. 청년층은 역대 최고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청년층은 사실은 인구가 8월 같은 경우 8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예. 통계적으로 보면 취업자 감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6만 명이 늘었거든요. 그거는 청년층이 물론 이제 그분들이 다 정규직으로 가면 좋지만 청년층이 15세부터 29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25세부터 29세 사이는 본업을 찾아서 가는 거지만은 15세에서 20세 초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도 다니면서 군대 가도 가기 전이기도 하고 직장을 본업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임시직이나 시간제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정규직과 안정된 일자로 빨리 가면 네. 좋지만은 늘었다는 자체 가지고 비난은 안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사실 문재인 정부의 예. 공약이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뭐 그거는 약간 레토릭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지만은 근데 이
60대 이상의 노인층에서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게 예. 그러면 정부의 예산을 풀어가지고 그런 예. 초단기 일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공공부문 일자리 같은 예. 거 예전에 뭐 공공사업 같은 예. 거 뭐 이런 류의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예. 그런 안 좋은 일자리만 늘은 거 아니냐 사실 통계적으로 봐도 예. 이런 비판은 이제 야당 쪽에서 많이 하지 예, 않습니까? 그런 비판도 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60세 이상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자동적으로 네. 만들어지면은 뭐 네. 그거야 금상첨화겠는데요. 네, 지금 뭐 경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노인 같은 경우는 노인 빈곤율도 높고 또 이 일 자체가 사회 안전망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그 일자리 중에서 시간제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네, 이 시간제 44만 7천 명 중에서 네. 34만 2천 명이 추가 취업보다는 그대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81%가 해당되고요. 네. 고령층은 83.7%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그러니까 시간제를 선택을 하더라도 네. 그게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아니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이 일자리를 계속 갖는 것에 대해서 만족, 더 이상 시간을 늘려서 일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임금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만족도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시간제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좀 몇 개 더 있어서 좀 빨리빨리 예. 여쭤볼게요. 근데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게 15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따지면은 예. 비정규직이 더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약간 통계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일단은 됩니까? 통계적으로 35만에서 50만이 통계상 네. 영향 때문에 단절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공공부문은 상시적으로 지속적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정규직화하는 거고요. 민간 부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정부가 지원책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간 부분에서도 한계가 아까 말씀드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이것도 여쭤봐야 될 거예요. 예. 같아요. 52시간 근로제 예. 여기에 보완책 마련하라고 이제 예.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교통정리가 됐습니까? 이 부분 노동계도 갈등이 있고요. 예. 일단은 지난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예. 노사정 간에 합의를 해서 네. 탄력 근로제한 법안을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합의를 했고요. 그거를 네. 지난 10월 11일 날 경산에서 의결해서 국회에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네. 국회는 그간에 탄력 근로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고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정부는 어떻든 간에 내년도에 52시간제가 300인 미만까지 들어가면 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입법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해주십사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실 때 저희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떻든 좋은 결론을 노동부 내려고 입장은 합니다. 정확하게 뭐죠? 그 3개월, 6개월 이런 뭐 확대 그러니까 탄력 근로시간제요. 예, 단위 기간 확대 예, 그거는 노사정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52시간제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의견 명확하게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3개월 지난번에 합의했던 게 6개월 미만입니다. 3에서 예. 6개월 미만. 그 내용이 입법화 되기를 저희는 6개월 바라는 미만.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대략 뭐 3개월에서 6개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고 뭐 6개월 그런데 법을 6개월로 하게 되면 네. 현장에서는 뭐 3개월짜리도 되고 4개월짜리도 네. 되고 5개월짜리도 그러니까 되고 최대 기간이 최대 6개월. 6개월로 보고 어쨌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으로 지금 입법을 희망하고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노동계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게 설득할 수 있는 뭐 보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노동계는 어떻든 한국노총은 합의를 한 거고요. 예. 민주노총은 이제 예. 반발한데 현장 상황을 조금 더 봐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을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되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일시적이고 돌발적인 업무들에 대해서는 어떻든 제도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외에 외국의 경우도 주 40시간제를 하면서 네. 이런 형태의 탄력근로시간제를 3개월로 제한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되게 네.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했으면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저희들이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 비정규직 느는 것도 문제겠지만은 예. 우리 전체 사회적으로 보면은 임금 격차가 계속 정규직과 예.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는 예. 거, 예. 임금 격차.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건 너무 큰 얘기긴 한데 좀 짧게나마 좀 그 뭐랄까 큰 그림이라도 하나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좀 이걸 해소할 수 있는지 정책 방향. 임금 격차는 당연히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한 예. 만큼 어떻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 것 위에 그 일은 이제 직무라고 보면 예. 그 직무 이외의 변수들이 뭐 대학도 있고 고용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근속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예. 형태들이 작동을 해서 격차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특히 큽니다. 그래서 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 문제는 단순히 임금 문제만 갖고 해결될 건 아닌 네. 것 같고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어떤 상생의 형태의 당정한 네. 공정한 경쟁의 문제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고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든 직무 유예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들을 제거해가는 형태로 예컨대 과도한 군속 연수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아니면 성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단순히 이제 뭐 중소기업에 있기 때문에 낫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민간 기업 내에서 또는 정부의 지원들을 통해서 또 아니면 전체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그림들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조금 더 공공부문부터 이렇게 더 노력하는 형태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너무 큰 얘기라서 예. 뭐 디테일하게 여쭤볼 시간은 없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용노동부 임서정